지난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72세 김순자 님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지를 꼭 쥔 채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술도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래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그분의 병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질환도 없으셨고 술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드시는 약과 영양제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용량 종합 비타민 2알, 비타민 E3알, 오메가3 4알, 은행잎 추출물 2알, 칼슘 3알. 하루에 무려 14알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손에 한 움큼씩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해치고 심장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32년간 병원 현장에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영양제 부작용으로 고생하신 분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이 자신이 먹는 영양제가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32년 동안 목격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영양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병원비를 아끼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는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유명하고 TV 홈쇼핑에서도 피부에 좋다, 혈관에 좋다고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68세 박영수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매일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셨어요. 친구분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권유했대요. 그런데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가셨더니 뇌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담당 의사가 원인을 찾아보니 고용량 비타민 E가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서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박님은 평소 아스피린도 드시고 계셨는데 여기에 비타민 E까지 더해지니까 혈액이 물처럼 묽어진 거죠. 결국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회복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E는 소량일 때는 세포를 보호하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고용량 제품은 하루 필요량의 10배, 20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과도한 양을 매일 드시면 혈액 응고 기능이 망가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2005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40세 이상 성인 13만 명을 추적했는데요.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 복용한 그룹은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지 못했고요. 2011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E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음식으로 드세요. 아몬드 한 줌, 해바라기 씨 조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잠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비타민 E를 드시고 계시다면 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권장량은 15mg입니다. 만약 4배가 이유, 8배가 이유 이렇게 쓰여 있다면 과다 용량이에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중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영양제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것도 항산화제로 유명하죠. 당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눈 건강에 좋다, 암을 예방한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1994년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 2만 9천 명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매일 먹게 했어요. 폐암을 예방할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고 사망률도 8% 높아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흡연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7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메타 분석에서는 비흡연자도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장기 복용하면 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위암 위험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왜 당근은 안전한데 베타카로틴 알약은 위험할까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가지 식물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하지만 알약은 베타카로틴만 고농축해서 넣다 보니 몸 안에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최순희님. 눈 건강을 위해 베타카로틴을 3년간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갔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베타카로틴이 간에 축적되면서 생긴 문제였어요. 베타카로틴을 끊고 석 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영양제는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칼슘을 드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1세 김철수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5년간 매일 칼슘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하루 1200mg씩이요. 그런데 작년에 협심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심장혈관 검사를 했더니 관상동맥이 칼슘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듯이요. 201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1% 높았어요. 뇌졸중 위험도 20% 증가했고요.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갑자기 급등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과도한 칼슘을 처리하느라 혈관벽에 쌓아버려요. 그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우유나 멸치 같은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면 천천히 흡수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칼슘 보충제가 정작 뼈는 튼튼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2015년 뉴질랜드에서 60세 이상 여성 12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칼슘 보충제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의 골절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신장 결석은 17% 증가했습니다. 67세 정미숙님은 칼슘 보충제를 3년간 드시다가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5mm 크기의 돌이 요관을 막고 있었고 결국 내시경 수술로 제거해야 했어요. 정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뼈 튼튼하게 하려고 먹었는데 신장이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뼈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칼슘은 음식으로 드세요. 우유 한 컵에 300mg, 멸치 한 줌에 200mg이 들어있습니다.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둘째,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드세요. 아침 햇볕을 20분만 쬐면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됩니다. 셋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뼈가 튼튼해집니다. 네 번째 위험한 영양제는 은행잎 추출물, 징코빌로바입니다. 기억력 좋아진다, 치매 예방한다고 광고하는데요. 실제로는 효과도 없고 위험하기만 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 진행된 GM 연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은행잎 연구였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3,069명에게 6년간 은행잎 추출물을 먹게 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치매 발생률에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기억력 개선 효과도 없었고요. 2012년 프랑스 연구, 2015년 독일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없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강력한 작용이 있어요. 70세 송병철님은 은행잎을 2년간 드시다가 치과에서 이를 뽑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혈액 응고 시간이 정상의 2배였어요. 2014년 미국 식약청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잎 추출물 복용자 중 심각한 출혈 부작용 사례가 연간 50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뇌출혈, 위장 출혈, 안구 출혈까지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정답은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2020년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이 30년간 추적한 결과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찾아냈어요.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50%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책 읽기나 퍼즐 게임 같은 두뇌 활동이에요. 하루 1시간만 해도 치매 위험이 35% 감소합니다. 셋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겁니다.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2배로 높여요. 넷째,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생선, 올리브유, 채소, 과일, 견과류 중심의 식사는 치매 위험을 40% 낮춥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하루 7시간 이상 자면 뇌가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73세 윤정자님. 5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은행잎 추출물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하시고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일주일에 3번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세요. 지난달 검사 결과 인지 기능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윤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영양제 살 돈으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니까 훨씬 행복해요. 머리도 맑아지고요. 바로 이게 답입니다. 진짜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는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69세 한영희님은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 한 알, 멀티미네랄 한 알, 종합 건강 패키지 한 포를 드셨어요. 건강에 신경 쓰는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4배로 치솟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비타민 A 과다였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고 멀티미네랄에도 들어있고 건강 패키지에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루 필요량의 10배를 먹고 계셨던 겁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되는데 간에 쌓여서 독성을 일으킨 거죠. 2013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40만 명을 19년간 추적했는데요.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암은 증가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성분 중복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철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50세 이상 성인은 철분이 과다하면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엽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과다하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73세 이동훈님은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종합 비타민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압약 효과를 떨어뜨렸어요.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약을 2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끊자 혈압이 다시 안정됐고요. 여러분, 종합 비타민 광고를 보면 마치 만능 해결책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영양소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해요. 음식으로 먹으면 이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데 알약으로 먹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2018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180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종합 비타민은 심혈관 질환도, 암도, 인지기능 저하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종합 비타민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세요. 맵기 채소 2가지, 과일 1가지, 단백질 1가지, 통곡물 1가지만 챙기면 모든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혹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그것만 보충하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검사로 확인됐다면 비타민 D만 드시는 겁니다. 철분이 부족하다고 진단받았다면 철분만요.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최소량 보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76세 조영숙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간 매일 15알의 영양제를 드셨어요.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은행잎,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코엔자임 Q10까지요. 건강에 완벽하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신장 수치가 모두 나빠졌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영양제를 모두 끊어보라고 권했어요. 조님은 처음엔 불안했다고 합니다. 영양제를 안 먹으면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았대요. 하지만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조님은 지금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직접 요리하세요. 친구들과 걷기 모임도 하시고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영양제 살 돈으로 좋은 음식 먹고 친구들 만나니까 훨씬 행복해요. 건강도 나아졌고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후회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 기억하시죠?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이것들은 효과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진짜 건강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과 두부, 현미와 통밀. 이런 자연 식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제예요. 여기에 매일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더하면 어떤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영양제 5가지. 첫째, 고용량 비타민 E는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아몬드와 녹색 채소로 드세요. 둘째, 베타카로틴은 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근과 고구마로 충분해요. 셋째, 칼슘 보충제는 심장을 공격합니다. 우유와 멸치로 드시고 햇볕 쬐며 걸으세요. 넷째, 은행잎 추출물은 효과 없고 출혈만 일으킵니다. 걷기와 독서, 친구 만남이 진짜 치매 예방법이에요. 다섯째, 종합 비타민은 성분 중복으로 간과 신장을 해칩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검사 후 그것만 최소량 보충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영양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용량과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라도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 후 중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댓글로 현재 드시는 영양제 종류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위험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영양제를 끊고 건강이 좋아지신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갑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위험한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파는 관절, 영양제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MSM. 이런 성분들이 정말 무릎 관절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마케팅일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이 진짜 좋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양제 대신 좋은 음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따뜻한 인간관계. 이게 바로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